2019년 2월 28일 그날 아침은 유독 쌀쌀했습니다.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검은색 서류봉투 속에는 35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는 퇴직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설렘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어요. 35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5년간 모아온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낡은 계산기, 연필꽂이, 그리고 처음 입사했을 때 받았던 명찰까지. 하나하나 만져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서 명찰을 떼어내는 순간 마치 제 삶의 한 챕터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쓸쓸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성공담이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라디오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살에 인생 2막을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죠. 혹시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김성태, 올해 70살입니다. 한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한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죠. 성격은 글쎄요, 아내 말로는 고집이 세면서도 속은 여린 사람이래요.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건 서툰 편이고요. 제 아내 한선아는 올해 65살입니다. 35년간 제가 직장 다닐 동안 묵묵히 집안을 지켜준 든든한 동반자죠. 말수는 많지 않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그런 아내예요. 큰아들 기현이는 올해 35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를 많이 닮았나 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은 강하지만 때로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도 했고 이제 곧 아버지가 될 예정이죠. 둘째 기영이는 30살입니다. 형과는 정반대 성격이에요.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저희 부부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이런 평범한 가족이 어떻게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첫 몇 주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깨는 아침의 여유로움이라니. 9시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어요. 아침에 천천히 신문을 읽고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지내는 일상. 처음에는 이런 평온함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도 꺼냈죠. 삼국지, 토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두꺼운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동창들과 만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퇴직한 사람들이어서 할 얘기도 많았어요.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하고 누구는 손자 돌보며 산다 하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비슷비슷했고 특별할 게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가끔 예전 회사 근처를 지나갈 때면 건물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저 안에서 35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나 없이도 회사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미 저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뭐하냐는 안부 인사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메우고 있을 테고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상을 살고 있고 정말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다. 뭔가 해야 해. 퇴직금도 있겠다.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빈 상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음식점? 너무 힘들 것 같고 편의점? 24시간 해야 하니까 무리고. 결국 작은 문구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학교 근처 상가에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월세 120만원에 보증금 3천만원, 퇴직금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죠. 아내에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나이도 있는데 경험도 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여보,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볼게. 제가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더니 결국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물건 들여올 곳 알아보고 간판 디자인 정하고 오랜만에 뭔가에 몰두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죠. 2019년 7월 15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단 간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성태 문구점.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이었거든요. 개업 첫날 동네 분들이 축하 화환도 보내주시고 첫 손님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연필 한 다스를 사가던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제 사장님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매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새로웠습니다. 35년간 시키는 대로만 하던 직장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게 제 결정이고 제 책임이었거든요. 점점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학용품을 사러 오는 아이들, 사무용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사무실 직원분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첫 달 매출을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직장 다닐 때 월급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내가 벌어들인 돈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죠.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개업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분들도 점차 발길을 끊었고 단골이라고 생각했던 손님들마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으로 옮겨갔죠.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월세 120만원, 전기세, 관리비, 고정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원이 넘어가는데 매출은 200만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팔리지 않는 재고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들여놓은 학용품들, 사무용품들 모두 돈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500m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어요. 가격도 편의성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죠. 그 시기에 아내와 많이 다퉜습니다. 매일 적자 소식만 가져오는 제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만두시는 게. 겨우 6개월 해보고 포기하라고?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는데 그때는 제 자존심만 생각했나 봅니다.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까지 가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무거운 분위기를 마주해야 하니까.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하시니까 힘드시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여보, 고마워.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동안 차갑게 지내던 아내가 제 곁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죠. 그날부터 아내가 매일 가게에 나왔습니다. 손님 응대는 제가 하고 아내는 진열 정리와 청소를 맡았어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점심시간에 가게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35년간 직장 다닐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건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할인 행사도 하고 신상품도 들여놓고 포인트 적립제도 도입해 봤어요. 조금씩 매출이 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결국 임대료를 2개월이나 밀리게 되었어요. 건물주께서 연체 고지서를 들고 오셨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해요. 더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자기야, 나도 알아. 이미 한계야.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부었는데 더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실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반 동안의 도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 올렸던 그 셔터를 이제 다시는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진열대들, 정리된 계산대. 1년 반 전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실패의 흔적만 남은 채 적막하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와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이 나이에 뭘 증명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67세에 다시 무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날아갔고 나이는 더 들었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아직 여보를 믿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한 고집 부리지 말걸. 뭔가 하려고 노력한 것도 좋았어요. 그냥 집에만 계셨으면 더 우울하셨을 텐데. 우리 다시 해봐요. 그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사업 때문에 가족에게 부담만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썼어요. 67세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20곳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대부분 나이 때문에 서류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몇 곳에서는 면접 기회를 주었어요. 면접장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 나이에 왜 취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였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욕이 있습니다. 35년간 쌓은 경험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10번, 20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하며 응원해줬거든요. 그 격려가 있었기에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한 작은 무역회사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필요했어요. 나이는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2021년 6월 다시 출근할 곳이 생겼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2년 만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자 웃었어요. 아, 내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어요. 35년간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모르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조언해 줄 수 있었죠.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저를 아버지처럼 따라주었어요. 업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 다닐 때 후배가 추천해서 투자했던 주식이 있었는데 사실 그 존재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식 앱을 확인해 보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1,000만원가량 투자했던 주식이 3배나 오른 거였어요. 아내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대박 났어. 잊고 있던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덕분이야.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니까 이런 행운이 온 거야.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에게 할 일이 생기니까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기영아, 아빠도 67세에 다시 시작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아빠도 문구점 망하고 정말 절망스러웠거든.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알게 됐고. 넌 아직 젊어.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좀 용기가 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야. 다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아빠도 20번도 넘게 떨어졌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온 거야.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그 아이가 아버지도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며 다음 날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모습을 보고 변한 거였죠. 큰아들 기현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가 가장 걱정됐어요. 사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무역회사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사돈 어른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일할 의욕이 있으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당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큰아들 결혼식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축사를 할 때 정말 당당했거든요. 실직 상태의 아버지가 아니라 일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매주 토요일 아침 아내와 함께 파크 골프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큰아들에게 손자도 생겼고 둘째도 좋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많다고 존중받습니다. 젊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꼭 큰 사업을 하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구점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있었기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하고 싶어요. 일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인생은 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순간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시니어 남성분의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인생 라디오에서는 인생의 경험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